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기분 좋은 아침이죠. 월드컵 16강 진출했습니다. 와, 끝까지 게임이 끝나고도 안심을 할 수 없었죠. 참 스릴 있었습니다. 뭐 새벽까지 잠은 못 잤지만 행복했습니다. 잠시. 네. 자,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첫눈이 왔어요. 네, 첫눈이 왔습니다. 첫눈 오면은 뭐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죠. 다음 주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 주간입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 뉴욕 증시, 좀 혼조세 보였습니다. 혼조세를 보였는데, 보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또 소폭 올랐고요. 보시다시피 양봉을 만들었어요. 양봉. 그쵸? 양봉. 분차트가 다우는 없어요. 예. 양봉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전략 후 강이라는 얘기죠. 아랫꼬리도 길게 좀 만들었습니다. 그럼, 분봉이 있는 S&P 500을 볼까요? 마찬가지 양봉을 만들었는데, 분봉으로 보면, 전일 뚝 떨어졌죠? 네. 뚝 떨어졌다가 전약 후 강으로 이렇게 쭉 상승으로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보합권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합권 전후. 이렇게 전약 후 강이 나온 데에는 이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지난 11월 30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기대를 살렸죠. 그래서 급등을 했고, 이후 이제 어제 지난 밤새 이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지표 발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고용 지표였습니다. 고용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일단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소비가 줄어야 되잖아요. 그죠? 매수 심리가,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좀 떨어져야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물가가 아니라 호주머니에 있는 돈의 문제죠. 사람들이 가서 돈을 벌어 오게 되면 쓰게 돼 있는 거죠.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하기는 점점 좀 악화될 것으로 봤죠. 점점 악화되면서 물가도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고용이 좀 안 좋아지기를 바랬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신규 고용이 발생을 했고, 또 임금 상승도 나타난 거예요. 예, 임금 상승도 상당히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민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물가가 높은 것 외에는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예, 여전히 소비가 탄탄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물가가 잡히기가 어렵다라는 심리 때문에 이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개장 전에 지표 발표 있었는데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장하고 마이너스 1%가 넘는, 나스닥은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는데, 이후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이 올라온 거죠. 고용지표가 뭐 좋았다고 해도 실업률이 뭐 전달과 거의 뭐 완전 고용 상태로 나왔는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엊그저께 발언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즉 기준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자이언트 스텝 밟아왔던 연준이 4번이나 했는데, 이제는 빅스텝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0.5%포인트 인상으로 다음 주 이제 14일 날 있는데요, FOMC가.
그렇게 이제 낮아진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꺾을 정도는 아니다. 예. 파월 연준의장이 엊그저께 얘기한 것을 다시 뒤바꿀 정도의 깜짝 고용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약했으면, 어제 같은 그걸 이제 악재로 털면서 매도 세력이 강하게 작용을 했겠죠. 그러면 시장은 떨어졌겠죠. 그죠?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방 세력이 시장 괜찮아라고 하는 받쳐주는 낙관론자들을 못 이긴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전약 후 강으로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여전히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린 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S&P 500 지수 이렇게 이제 상승세가 유지가 됐는데 이렇게요. 자, 다음 주가 이제 그러니까 다다음 주겠죠.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14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 0.5% 인상은 거의 전망이 되고 있고 파월 연준 의장도 그 정도에 대한 언지를 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또 중요 지표가 FOMC 회의 바로 전날 나오는 13일 날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는데 이게 급등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의 깜짝 놀랄 정도의 또 물가 상승이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시장은 그대로 아마 이제 스텝을 밟아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에서 4.0%를 이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근데 이것이 이제 금리 고점을 이제 지금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미국 기준 금리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기준금리 현재 3.75에서 저점이 4.0%입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금리 고점은 지금 현재는 5.0에서 5.25%까지를 보고 있는데, 근데 직전까지만 해도 4.75에서 5.0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5% 전후가 금리 고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저점 고점 폭이 있는 거 아니고 딱 고정돼 있죠? 3.25%입니다. 근데 이걸 엊그저께 이창용 하는 총재가
하는 총재가,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 금리 이 고점을, 기준금리 고점론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고점론. 예. (3.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금리 고점에 다다랐다고 봐야 되겠고요. 예. 한 번만 올리면 이제 3.5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금리 이 금리 차는 0.5에서 0.75%포인트 차입니다. 미국은 다음 주 14일 날 FOMC에서 0.5%포인트 인상이 전망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게 몇 포인트가 돼요? 4.5%가 되잖아. 그럼 이제 미국도 거의 다 온 거예요. 예, 한 0.25%씩 두 번 정도 내년에 추가로 하게 되면 목표치 5.0%에 다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문제는 저는 그것보다도 이 파월 의장하고 연준 의장하고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 비둘기파적인, 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장은, 금융시장은 안정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예, 금융시장 안정 상황. 그래서 지난밤 미국 증시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죠? 거의 다 왔다.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속도 조절론과 기준금리 고점론, 뭐 이런 그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터져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좀 안정을 찾았고,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 백지 데모라고 하죠. 백지 들고 데모하는 거. 중국이 이제 그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제재가 강화되니까 시위에 나섰잖아요. 중국 각지에서 시위에 나섰는데 큰일 날 것처럼 천안문 사태 같은 그런 이제 시위로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죠.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역시나 뭐 시진핑 그 권력이 지금은 엄청 센 것 같습니다. 뭐 닷다리 잡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시위 없는 것 같고요. 중국 정부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거센 이제 시민들의 저항을 누그러뜨려야 되겠죠. 어제 우리 증시에서 이 중국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주, 면세점주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죠?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이 봉쇄 정책으로 막혀버리면 공급망이 이제 훼손이 되고 세계 경제가 침체로 갈 수 있는 아주 뭐 중국이라는 나라는 뭐 중요한 나라니까요. 세계에. 근데 중국이 그런 걱정거리를
울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또한 호재죠. 증시에는. 자, 어제 이제 크게 올랐던 것이 중국의 이제 대도시들이 뭐 광저우라든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상하이, 베이징 뭐 이런 데들이 전부 이제 봉쇄를 좀 해제를 하거나 아니면 자가격리를 허용하거나 또 선전, 충칭 같은 이런 곳에서도 뭐 부분적인 이동도 허용하고 이런 이제 완화된 방역 조치들을 발표를 했어요. 예. 이렇게 이제 한 군데도 아니고 대도시들을 전체적으로 각 지방 정부가 이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방역 완화 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건 또 이제 뭐 부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방 정부의 단독적인 것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뭐 지나치게 봉쇄하고 하는 것은 완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더 추가적인 뭐 이렇게 막 우려보다는 이제는 희망 섞인 기대감이 좀 살아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뭡니까 그 방역 정책 총 책임자가 이제 순 부총리가 있는데 순춘라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오미크론이 덜 치명적이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완화적인 발언을 했어요. 대중들의 공포 심리를 덜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중요한 건 시진핑 국가주석도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여기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그러니까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가지고 회담하던 중에 나온 얘기를 이제 기사로 보도를 했는데 현재 중국에서 확산 중인 오미크론은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훨씬 덜 치명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진핑도. 네. 이거는 이제 EU 외교 소식통에서 인용해갖고 보도를 한 건데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뭐 국가 주석도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봉쇄 완화 정책을 쓰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시진핑 주석이 추가적으로 한 얘기, 우리가 일부 지역에서 더 많은 규제를 개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상당히 다음 주에는 살아날 것으로 보여요. 면세점이라든가 화장품 이쪽이 이제 좀 살아날 것이고요. 중국이 만약에 여행객 규제를 완화시킨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효과는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상당 부분 개방을 해서 뭐 명동 나가면 외국인이 상당히 늘어났다고 그래요. 이제 뭐 그럴 정도로 이제 회복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주식시장에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세계 증시에서 미국만 홀로 잘 나가다 보니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왔는데 이제 달러 강세가 한풀 꺾이는 쪽으로 중요 지지선으로 볼 수 있었던 자리를 뚫고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는 거꾸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원화 강세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요. 증시와 환율의 역동조라고 제가 전에 써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환율이 떨어지면 증시는 오르더라. 그죠? 환율이 떨어지면 증시는 올라요. 역동조화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화가 강세라는 거는 한국 경제가 탄탄해진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원화가 이렇게 계속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떨어진다.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 주식시장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역동조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말이죠.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밤새 이렇게 이제
고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좀 걱정은 됐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미국 그 10년물 국채 금리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밤새도 또 하락했어요. 예. 이게 이제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것,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것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향후 전망이.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이제 자금 조달도 수월해지는 거죠. 그죠? 뭐 4% 이자로 하는 것보다 3.5% 이자로 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기업 부담도 줄고.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점은 4.5% 이상 갔었고, 뭐 레고랜드 사태 이후, 그 A등급 이상의 회사채도 안 팔려서 걱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 단기 이 자금 조달 시장이 상당히 좀 원활해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게 보다시피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상당 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1%포인트가 빠졌어요. 고점 대비 한 달 만에. 네.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장을 쭉 좀 넓은 의미에서 봐줘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의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림 하나 보고 오를 거야 내릴 거야 막 이러는 거 너무 단시각이라는 거죠. 근시안적인 그런 접근입니다. 그거는 자칫 큰 그림을 못 보다 보니 수렁에 빠질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단기 접근을 해나가는 전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그런 힘을 많이 좀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시장 지표 중에 아주 쉽게 시장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물망 차트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시장 흐름, 전 세계 증시의 움직임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물망, 이거를 그물망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물망이라고 하는데, 강세장에서는 파란색 그러니까 매도 사인이고 매도 그물이고요. 그물 아래에 주가가 있을 때는 주식하지 마라는 주식 사봐야 손해다. 하방이니까 하락세. 그러다가 이 그물 폭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빨간색 그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빨간색 그물이 보이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했네요. 그죠? 슬슬 보이다가 빨간색 그물 본격적으로 나오고요. 이런 상황. 이럴 때는 주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물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을 보면 다우지수는 파란색 그물이 없어지고 빨간색 그물 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강세, 그러니까 주식 하라는 구간으로 접어든 거예요. 옛날을 보면 이렇게 이제 강세 구름이 나올 때는 말이죠. 강세 구름이 나올 때는 좀 길게 한번 볼게요. 이런 구름, 이렇게 이제 강세장 얘기하는 거죠. 2016년, 7년 이럴 때. 이런 흐름이 쫙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세장이 나오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죠? 빨간 그물 위에서는 계속 주식을 하라는 얘기. 이런 용도로 보시면, 이런 강세장에서 빨간 그물이 장기간 유지가 되죠. 그러나 약세장에 접어들면 어때요? 파란 그물이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습니다. 크게 자리를 잡아요. 이번에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파란 그물은 그물 폭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면서 몇 개월 동안 이어졌죠. 그리고 이제 빨간 그물로 올라왔죠. 지금 상황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번에 파란 그물로 주식하지 마라고 하다가 이제 빨간 그물이 나오기 시작하다. 그 그물의 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요거를 이제 눈여겨보시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경기를 선행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을 억눌렀던 것은 고금리예요. 금리를 올리니까 기업들이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시장을 압박을 했죠. 근데 이제 이 금리 인상도 거의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 이제 더 이상
안 올릴 거야라는 여론이 점점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금리의 고점이 내년 상반기 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고점이 몇 퍼센트가 될 것이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고점 찍었으면 저점이 나와야죠. 이제 금리는 내릴 거야. 그럼 기업들은 한숨 돌릴 거야.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오를 거야. 이런 것들이 선반영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시장은 내년이 경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주식시장은 좋은 시절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제가 오랜 경험입니다. 지금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리포트 내는 거 보면 내년이 더 어렵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내년이 저점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뭐 올해는 뭐 다 갔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우지수가 가장 강하죠. 미국에서 다우지수가 이제 가장 초우량주들의 지수니까 30개 종목 뽑아서 하는 거니까 가장 먼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치면 종합지수 같은 S&P 500, 그러니까 500대 기업들의 지수죠. 뭐 코스피 200 지수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저점에서 상승 추세 나오고 있고, 자 보세요. 파란 그물에서 빨간 그물이 나오고 있죠. 빨간 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 그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초입이에요. 초입. 앞으로 더 오른다는 얘기가 되죠. 이때도 잠깐 단기간이었지만 빨간 그물이 나오기 폭이 커지면서 요만큼 더 올랐단 말이죠.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하구나. 쟤는 길게는 안 봤어요. 이 정도까지만 본 거예요. 전고점 수준까지는 봐도 되지 않겠냐. 전고점 수준까지는. 지금 S&P 500 지수가 4,000을 넘어서 4,070선입니다. 4,071인데 여기 전고점 자리가 어디냐면은 4,300입니다. 4,300선까지 간다면 앞으로 한 200포인트 이상 6%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훨씬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다우지수는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죠? 돌파했죠? 그 다음 그럼 나스닥이 금리에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성장주니까 빚을 많이 내서 낸 빚이 많은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니까. 자, 기술주 위주의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지금 빨간 그물이 나오지도 못했어요. 다만 파란 그물이 뭉쳤습니다. 이제 다음은 빨간 그물이 나올 자리죠. 지금 그 파란 그물 위로 올라왔어요. 주가가 조금 올라왔어요. 요걸 눈여겨보십시오. 어제 나스닥도 양봉 크기가 커졌죠. 요거를 눈여겨보시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요거를 좀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어떤가? 조금 확대해서 요래 보면 그물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물 위로 올라오잖아요. 요거 눈여겨보세요. 그물망.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앞서가는 다우, 그 다음 S&P 500, 그 다음 나스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스닥은 전고점까지 아직 갈 길이 엄청 많아요. 13,000까지 가야 됩니다. 이제 11,400이에요. 500. 아직 멀었습니다. 10% 이상 더 올라야 돼요. 여기까지 가려면. 저 위에 다우나 S&P 500 형님들 쫓아가려면. 이렇게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아까 달러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달러화가 초강세 행진을 계속 했죠. 그동안. 달러 강세 보세요.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빨간 그물대 위에서 쭉 왔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는 달러 강세가 아주 가파르게 나타났죠. 그죠?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처음으로 파란색 그물이 나왔어요. 파란색 그물이. 그물망 아래로 떨어졌어요. 얘는 이제 주식으로 치면 어떻게 돼요? 사지 말아라, 팔아라가요. 그럼 달러는 이제 약세로 접어들었다. 그죠? 중요한 건 전 고점이고 저점이었던 지지선 제가 지난번에 그어놓은 자리예요. 요거 밑으로 떨어졌네. 그죠? 요거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달러는 이제 앞으로 약세 기조를 걸을 가능성이 높다. 달러 약세면 미국에도 이제 수출 기업들, 기술주들 유리해지겠죠. 그죠? 달러가 약세라는 거는 앞으로 금리 인상이
이젠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다로 보는 거죠. 자, 원달러 환율 볼까요?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네. 계속 오르던 환율이 이제 파란 그물 나왔어요. 파란 그물 나오고 그물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전 저항선이었고 지지선으로 기대했던 자리가 무너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1,300원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환율이. 지난 밤새 NDF 여기환율에서도 또 2원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1,298원. 이게 이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증시와 환율은 역동조화, 거꾸로 간다. 거꾸로. 그럼 주식시장은 반대로 올라가겠구나. 그죠? 올라가겠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시장을 좀 이렇게 뒤집어서 볼 수 있는 이런 변수들을 같이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훨씬 아마 수월하게 뭐 누구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매매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 얘네만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관련된 이제 MSCI 한국 MSCI 한국 지수는 거꾸로 계속 하락했죠. 우리나라 증시 나쁘니까 계속 파란 그물. 미국 증시는 계속 이제 마찬가지 빨간 그물 위로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MSCI 한국 지수도 빨간 그물 위로 올라왔네요. 이제는 얘도 오를 때가 됐군요. 그럼 한국 증시도 오를 때가 됐다는 얘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하다가 이제 빨간 그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물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 눈여겨보실 자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 해외 DR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빨간 그물 위로 올라왔다. 삼성전자 지금 살 때네. 삼성전자 지금 살 때예요. 애플이 최근에 부진하잖아요. 얘도 이제 파란 그물 끝자락인 것 같아요. 다시 또 올라오겠죠. 조만간. 이렇게 시장을 좀 보시자. 뭐 독일 같은 유럽 증시들 잘 나가잖아요. 그죠? 빨간 그물 나오고 그 위에서. 일본도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빨간 그물 나오고 그물 위에 올라와 있고요. 세계 증시가 다들 이제는 바닥점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도 그물망 차트 삼성전자 아까 보셨듯이 빨간 그물 나왔고 그 위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점 지금 자리에서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요게 돌파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전고점까지 목표치를 높일 수 있겠죠. 6만원대 중후반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요거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한국 증시에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죠. 빨간 그물이 아직은 안 나왔고 곧 나올 차례예요. 그 그물 위로 올라왔으니까 바닥은 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종합지수 코스피는 확실히 그물 위로, 코스닥은 이 정도잖아요 지금 자리가. 근데 코스피는 빨간 그물이 나왔어요. 그 위로 올라왔어요. 자, 코스피가 전고점 2,500선 전후에서 2,500 찍었죠 이번에.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는데 요걸 뚫은다면 그 다음 2,700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올 연말까지 2,700까지 가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추세는 그렇게 놓고 보면 되겠다. 그겁니다. 뭐 코스피 200 지수 역시 마찬가지죠. 대형주니까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것. 아주 쉽게 시장을 보는 차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지수를 한번 볼까요? 선물지수 제가 오래전부터 보여드리고 있는 B파 반등,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진행형입니다. 이 비파 반등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꼬꾸라질지 아직은 모르나 현재는 진행형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를 이제 일봉으로 해서 아까 그물망 차트를 그려보니 이게 지금 계단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계단식 저점 쌍바닥 만들고 뚫고 올라갔다. 이제는 다시 고점이라면 이 300에서 340 사이 박스권, 요게 고점이 되고 요게 이제 저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물망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수는 빨간 그물 생겼고요. 어제 빠졌다 해도 아직 여전히 우상향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토요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듯이 선물지수 330을 돌파하느냐 아니면 300까지 더 밀리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이제 330 근처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그러나 300까지 다시 내려갈까? 제가 보기에는 330 재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봅니다. 이걸 돌파하면 뭐 박스권은 이제 340인데 340, 335 정도, 요걸 돌파하면 그 위로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열리는 것이 되겠죠. 이제 60분 봉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최근 움직임을 이제 60분 봉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0일부터 11월 10일부터 11일 뭐 10일 이렇게 보면 박스권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죠? 박스권 흐름. 이 박스권에서 얘가 이제 거의 또 박스권 저점대에 다다랐는데 꼭 바닥까지 찍지는 않을 수 있죠. 그죠? 저점을 높이는 그 바닥 다지기가 더 좋잖아요. 이거를 뚫고 325 전고점, 직전고점을 돌파하면 새로운 상승 추세가 또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런 그림이 이제 다음 주에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 또한 뭐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 이런 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수급 동향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수급 동향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즐겨보고 있는 투자 주체별 포지션 분석이 있습니다. 이 포지션 알아야 매매를 하겠죠, 그죠? 포지션을 알아야 하죠. 자, 제가 요거를 이렇게 어제 외국인이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어제, 그죠? 어제 보면 외국인이 뭐 4천억이나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5천억 팔았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도 1,000억, 1,500억을 팔았어요. 선물에서도 3,400계약. 그 선물을 금액으로 보면 2,700억을 판 겁니다. 이거 합하면은 외국인이 어저께 8천억 정도를 판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눈여겨봐 보세요. 옵션에서는 콜 매도보다 풋 매도가 훨씬 강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포지션 분석으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이걸 숫자로만 보면은 외국인은 분명 하방이었잖아요. 하방이었죠. 근데 어제 이 선물 요 부분을 유심히 봐보세요. 선물 부분. 요거를 차트를 이렇게 숫자로도 보면 선물을 막판에 얘네들이 우리 장 마감 무렵에 선물 계약수를 한번 보세요. 이게 8,000까지 갔습니다. 8,000. 3시 30분에. 근데 장 마감 후에 그러니까 8,400계약 6,700억 순매도에서 장 마감에 2,700억으로, 그러니까 4천억을 선물을 끌어당겼어요. 4천억을. 4천억 원어치를 장 마감 후에 끌어당겼다. 요거를 우리는 안 보면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안 보면. 요거 조금 더 눈에 보기 쉽게 하려면 요 부분이죠. 요거 선물. 3시 30분 현물시장 문 닫고 나서 이렇게 끌어올린 겁니다. 금액으로는
금액으로는 4천억 원 이상의 선물을 순매수한 겁니다. 이게 장막판에. 예, 금액으로 보면. 그러면서 콜옵션도 쫙 들어 올렸죠? 그죠? 예. 요 봐야 되는데, 제가 왜 꼭 외국인을 강조드리냐면, 외국인이 파생해서는, 현물에서는 뭐 그렇다 쳐도, 파생에서는 외국인이 절대자예요, 절대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 외국인의 요 선물 매도 매수량을 보세요. 매도 매수량. 이렇습니다. 예. 20조. 매수 매도 합하면 40조가 넘죠. 근데 개인은 8조. 기관은 5조. 합해봐야 13조. 기관 외국인 합친 것보다 외국인의 거래 총액이 몇 배가 많아요? 3배 이상이 많은 거예요. 3배 이상. 기관, 개인 다 합쳐봐야 외국인의 3분의 1이에요. 그러니 외국인 하는 겁니다. 옵션에서는요.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3배. 3배를 외국인이 흔들기 때문에 이걸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지션으로 보니까, 당일 포지션으로 보니까 이게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이제 어제 선물 종가가 315였지 않습니까? 315. 그러면 요거 한번 유심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여기 있죠? 코스피 200 지수. 예, 요게 이제 한 315 정도에서 그 다음 요 밑에 만기 손익과 이론 손익을 한번 보세요. 만기 손익 뭐 요거 거의 비슷하니까 보면, 자, 여기 315 근처 여기죠. 어제 이제 그 코스피 200 종가가 315 전후잖아요. 이쯤이에요. 이쯤에서 만기 손익, 이론 손익은 현재 상태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죠, 이게? 그죠? 마이너스 314.7에서. 근데 여기에서 더 내려오면 어떠나 유심히 봐보세요. 내려오면 마이너스가 더 커지죠? 손실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지수가 더 내려오면, 외국인의 어제 포지션만 보면, 어제 했던 행위로 봤을 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지수가 더 빠지면 빠질수록, 그죠? 300까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손실은 엄청 커집니다. 네, 손실은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315부터는 플러스가 됩니다. 그죠? 만기 손익이. 이론 손익은 아직 마이너스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플러스가 돼요. 점점 수익이 커지죠. 그죠? 수익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이론 손익까지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어제. 이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부분. 예. 이 부분으로 놓고 보면 분명 외국인은 어제 상방에다 배팅을 했다. 예, 상방에다 배팅을 했다. 이게 어제 그 옵션 포지션이 또 그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옵션에서 보면 누적도 같습니다. 상방이에요. 누적도. 자, 보면 그 외국인의 기관 외국인 개인의 포지션입니다. 자, 어제 315죠. 여기잖아요. 312.5, 315 여기. 여기에서 보면 어제 외국인은 콜을 그 가격권대에서 위아래로 매도를 치고 있어요. 콜은 매도. 하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금액에 비해서 풋 매도는
10배, 20배, 30배 됩니다. 예. 풋매도가 훨씬 강했다. 그쵸? 이거를 보셔야 돼요. 개인은 풋을 왕창 샀다. 예. 315 위에서. 그러니까 외국인은 이 315 위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풋을 매도 친 게 많으니까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특히 매도는 무한이에요. 무한. 예. 금융투자 증권사들도 마찬가지 풋 매도를 많이 쳐놨네요. 그죠? 어제. 개인만 하방했다가 왕창 실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수급을 놓고 보면 분명 외국인은 상방에다 배팅을 했었구나. 또 만기까지 수급도 마찬가지 상방이거든요. 그렇다면 만기까지 외국인 포지션만 놓고 본다면 상방의 가능성이 높고, 지금 지수를 차트를 볼 때도 박스형돼 있고 여기에서 하방으로 뚫고 떨어지기보다는 상방으로 치고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야 외국인들이 돈을 버니까. 이렇게 놓고 우리는 시장을 예측해보자라는 것이고요. 대응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도 분명 상방을 향해서 우상향에 빨간 그물 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 증시 역시 다우지수를 필두로 S&P, 나스닥이 쫓아오고 있다. 우상향에 상방의 배팅이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예. 어제 제가 이제 장중에도 외국인들의 그 매도를 그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았지만, 보시면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비하면 어제 매도는 아주 작은 수준에 불과해요. 그죠? 예. 선물에서도 4월 연속 샀다가 그놈 이제 정리 조금 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얘들이 최근 단기 차익 실현에 들어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이거예요. 최근 일주일만 놓고 보면요. 최근 일주일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는 분명 순매수를 했어요. 현물에서. 선물은 똔똔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 차익 실현했구나. 예. 똔똔을 해놨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의 선물 만기일 이후 포지션을 보면 선물에서는 보세요. 순매수 상태예요. 그죠? 순매수 상태. 코스피 6조가 넘게 샀습니다. 네. 이걸 여러분들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선물 만기니까 옵션은 한 달짜리니까 여기서는 의미가 없겠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때 다음 주 어제 이제 많이 우리 증시가 나홀로 겁나 뺐지 않습니까? 나홀로 하락폭이 깊었던 만큼 다음 주 재미있는 변동성이 만기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율도 나오고요. 발표 기다리고 있고, 또 보면 미국 PMI 지표도 월요일 날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미국의 무역수지 발표가 있고, 수요일 날 중국 무역수지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 변동성 매우 큰 한 주간 주간 대응 잘 하셔서 동시 만기 변동성은 항상 큽니다. 예. 그냥 옵션 만기보다는 확실히 크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에 배팅 한 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같이 병행 같이 동참해 보실 분들은 미리 가입하셔서 월요일 아침에 동참해 보시면 좋은 기회 만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주말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네,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러갑니다.